좋아요, 구독. 수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모레지 처음으로 소개드린 종목이고요. 펀더멘탈로 효성중공업. 자,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센티멘탈 보죠. 차트를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아모레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24년도에는 90% 넘게 연결 매출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격인데 아모레지 OP 영업이익까지도 80% 아모레 퍼시픽이 80%를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밸류에이션도 나중에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갭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에서 보실 것과 같이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아모레 퍼시픽이 있고 아모레지고 있는데 최근에 갭이 좀 상당히 발생을 했다. 지난 7월 이후에 좀 발생을 했네요. 갭이 좀 채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외국인 기관이 어제 처음으로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제 그 회사는 아주 고가, 중가도 있습니다만 큰 대형 화장품사잖아요. 이렇게 매스 마켓을 상대로 했었는데 여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인기 있던 거는 ODM이나 OEM 이런 쪽의 그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대형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보시면 제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 7개 회사 화장품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아모레 퍼시픽은 성적이 아주 안 좋았고 아모레지는 더 안 좋았습니다. 자, DB금융투자입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금년에 이제 80%까지 올라옵니다만은 어쨌든 아모레 퍼시픽을 알아야 아모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 중국 쪽에서 계속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로 사실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 라네즈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좀 시원치 않습니다. 국내 화장품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이렇게 하락할 정도로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이니스프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안 좋고요. 해외 쪽 적자가 중국 쪽에서는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에뛰드나 에스쁘아모아나 그런 쪽으로 조금 브랜드들이 중가 대열 브랜드들이 조금 그나마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게 좀 플러스고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지난 10월 말에 국내 화장품 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게 연결로 바로 내년 5월부터 들어옵니다. 자, 그 회사는 코스RX입니다. 코스RX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네요. 미국의 이제 아마존에 201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베스트셀러 반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북미에서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라 아모레 퍼시픽이 이걸 갖다가 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아까 어땠습니까? 7월 이후로 조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취득 효과가 이미 나왔다 이런 얘기고 연결 효과는 금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게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면 아모레 퍼시픽에 들어오면 아모레 G까지도 상위 회사니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사업 이니스프리 브랜드도 이제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50% 정도 떨어질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금년 한 70~80%까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분기에 아마 OP가 한 150억 이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게 250억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가려면 예전에는 한 300억대도 나온 게 숫자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페이증권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가려고 여기서 이제 틀을 잡는 거겠죠. 한번 들쭉날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 G도 같이 좀 그걸 봤는데 쌍끌이 매수가 좀 포착이 됩니다. 자, 공매 잔고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보다는 신규 매수세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미 공매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를 쳤던 사람들이 이거를 다 산 거예요. 그동안 주가가 쭉 내려오면서 이거를 차익 실현을 했다. 내려오면은 차익이 생기는 게 공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들어오면 신규 매수로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 아모레지로 봤을 때 아주 형편이 없죠. 역사적 밸류 밴드 하단에 이렇게 쑤셔 박혀 있습니다. 상당히 내려와 있고요.
PER로 보는데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이제 에코프로를 PER이 뭐 몇 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은 아주 반대입니다. 에코프로나 뭐 아무레지나 이런 지주회사는요. PER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PBR로 보든지 아니면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어디에 가 있나 이걸 봐야지 PER로는 사실 측정하기 안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쨌든 PER로 일단 보겠습니다. 13.5배 그래가지고 뭐 시장 평균보다는 좀 높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려면 이런 PBR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주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PBR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1.7배 수준에 가 있는데 아모레지는 0.6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연결법인의 영업이익이 80%나 들어오는데 이거 35%밖에 안 됩니다. PBR이.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아모레지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 저쯤에서 조금 사들어오는 느낌이 어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죠.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모레 퍼시픽이 RX 바이오, RX 그쪽을 합병하는 효과 이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그 PBR의 간격만큼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24% 상방을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데 아모레지는 46%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아모레G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소개시켰던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악재 반영 끝났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죠. 최근에 쭉 이렇게 악재 반영 한번 했고 쭉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권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더 쌀까요? 제가 볼 때는 효성중공업 상당히 쌉니다. 효성중공업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 이 악재라는 게 4분기에 물량이 좀 이연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임단에 파면서 부분 파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량 이연 효과도 있고 4분기에 좀 한꺼번에 일시에 떨어내는 빅베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는데요. 빅베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떨어냈으니까 어떻죠? 24년에 풍선 효과로 확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 베이스가 낮아져서 더 증가를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태는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익 성장 모멘텀은 더 강해지는 24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훨씬 쌉니다. 현대일렉트릭보다 훨씬 싸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LS일렉트릭, LS는요. 같은 이쪽 전력 인프라 쪽 하는 게 맞습니다만 최근에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LS일렉트릭, LS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약간 반응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에 일부는 좀 동조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 하면은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쪽으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입니다. 4분기 일시적으로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잠시 쉬어갈 뿐이다. 전력 인프라 투자 호황 계속 이어지고 건설 부문도 있죠. 건설 부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의 해링턴 마레라고 하는데 있는데 그렇게 부실화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증권가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9% 상향을 했네요. 상상인 증권에서도 24년에 해외 법인의 본격 성장에 주목한다. 미국 법인도 이제 작년에 BEP로 분기 단위로 돌았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거다. 인도 그리고 중국 쪽도 괜찮다. 중국 쪽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성장 모멘텀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크게 올라온 거 없죠. 쌍끌이 매수가 다시 포착이 됐고요. 주가 재평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밸류에이션 상당히 싸고요. 목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33%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모레지, 펀더멘탈로 효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